지난 시간에 백록동 규도 그림 앞에 오륜, 부자 유친, 군신 유의, 부부 유별 하나씩 설명하고 그 다음에 박학지, 신문지, 신사지, 명변지, 독행지, 갈지자가 붙어서 한문과 선생님들은 갈지자를 일반적으로 지시대명사, 그것, 박학지, 그것을 넓게 배운다. 그렇게 해석하는데 저는 갈지자를 갈지자로 해석해가지고 영어의 ing인데 넓게 배워간다. 자세히 물어간다. 이거 우리나라 말에는 자세히 묻는다 하고 끝쳐야 되는데 물어간다 하는 말이 재미가 없습니다만은 그 한문의 갈지자가 너무너무 어렵고 중요하기 때문에 갈지자를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흔히들 한문에서 어느 글자가 제일 어려우냐 하면 갈지자가 제일 어렵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영어의 to가 제일 어려운 것 같이 영어사전에서 아무리 작은 영어사전이라도 to를 찾으면 2페이지, 3페이지 나오는 것과 같이 갈지자가 아주 어렵습니다. 우리가 백록동규도를 금방 살펴보면 이건 오륜이구나.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붕운유신이구나 라고만 이해할 가능성이 많은데 제가 지난 시간에 백록동규도 서문을 읽고 다시 이 그림을 보면서 부자유친의 친을 길게 설명드렸습니다. 친친, 존존. 중용 20장에 인자는 인야니 친친이 위대하고 사람다운 사람이 사람인데 사람다운 사람 중에서도 어버이를 사랑하는 앞에 친자는 동사 사랑하는 뒤에 친자는 어버이, 친친 이 가장 큰 기다. 그 다음에 의자는 이하니 존존이 위대하다. 옳다하는 것은 마땅한 것인데 높은 일을 높이는 것, 존존이 가장 크다, 위대하다. 친친지 쇠, 존존지 등이 예소생야라. 친친에는 쇠다. 제가 쉽게 촌수 안 따진다 했습니다. 아버지하고 촌수 따진 사람 없잖아요. 존존은 높은 일을 높인다 혹은 존현이라고 나오는 문장 책도 있습니다만은 높은 일을 높일 때는 존존지 등할 때 등은 차등입니다. 차등. 높은 일을 높일 때는 반드시 등차를 둬야 됩니다. 거기서 예하는 게 생긴다. 예가 어디서 생기느냐? 바로 친친과 존존에서 생긴다. 오늘 다시 그림으로 돌아가서 저는 오늘 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백록동규도가 겉으로 보기에는 얼른 지나가면서 보기에는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붕우유신 쉽게 말하는 오륜이지만 넓게 다시 한번 퇴계 선생님이 선조 임금에게 마지막 자기 평생의 학문을 열폭병풍에 모아 그려서 상소했을 때의 의미를 다시 한번 보면 퇴계 선생님 입장에서는 선조에게 상소하는 거지만 요즘으로 말하면 국가 경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대체 국가가 무엇이냐. 사회학 하는 분들은 국가는 구성 요소가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된다.
퇴계선생님 아마 그런 걸 공부 안 하셨을 거예요.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된다. 그때는 이제 주권이 군주에게 있었지만, 요즘 말하면 임금에게 상소하는 것이지만, 이게 국가를 가지고 국가 경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생겼고 만물이 어떻게 생겼느냐, 일도에서 태극도에서 태극이 움직여가지고 무극이 움직여서 태극이 되고, 태극이 오행, 그 다음에 건곤남녀, 그 다음에 만물이 생성한다. 만물이 생성하는 것, 이게 국가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에 요즘 정치학에서나 사회학에서 말하는 국민, 영토, 주권, 이 문제가 아니고 국민이 생겨나고 만물이 생겨났는 것을 다시 한번 태극도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도에서는 대신들과 제상들은 형님이고, 임금은 종손이고, 만물은 다 형제다. 이게 서명도입니다. 그 우주의 법칙과 만물의 법칙을 안 다음에 작은 실천으로서 소학, 국가 경영으로서의 대학, 그러면서 내적으로 국가가 소학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대학을 통해서 명명덕하고 신민하고 지어지선하고, 그 다음에 경물치지 성의정심 수신제가 치구평천하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그런 국가 중에서 어떤 국가의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윤리적인 국가, 도덕적인 국가. 지금 세계 나라 수가 한 200개 된다 합니다. 그 중에서 아시아의 몇몇 나라들이 유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른들이 버스에 올라타면 아이들이 자리를 비켜줍니다. 아마 전 세계 200여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자각을 했든지 자각을 못했든지 어른들이 오면 자리를 비켜줍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북경에 갔더니 버스를 탔는데 자리 양보가 없고 남자들이 위통 벗고 버스 타서 좀 미안한 소리로 땀 질질 흐르는 그 몸뚱이를 제가 그때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있었거든요. 그 땀 질질 나는 몸을 갖다가 제 옷에다 닦는 그런, 그 다음부터 조금 비싸도 버스는 안 탄다, 택시는 탄다. 택시를 탔더니 목적지까지 곧장 가는 택시는 없어요. 전부 돌아가요. 빙빙 돌아가요. 그래서 그때 한국 유학생들한테, 야, 택시를 탔더니 왜 그래 도노? 하니까네. 학생들이 웃으면서, 선생님, 평양에서 왔다 가있어. 그럼 절대 빙빙 돌아 안 갑니다. 왜 그렇지? 하니까. 평양 사람들은 택시가 빙빙 돌아가면 그냥 운전수를 폭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 우리 평양 동포들 정말 강직하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학생들이 하는 말이, 남한 유학생하고 일본 학생하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왜 다투었노? 했더니 일본 학생들이 남한의 여학생을 일본말로 히야카시 하죠. 성희롱을 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그러지 마라 해가지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그걸 평양에서 온 아이들이 알고 일본 아이들을 그냥 폭력으로 혼을 내줘서 일본 아이들도 평양에서 왔다 하면 겁을 냅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백록동규도 5개가 단순하게 오륜이 아니고 국가의 안으로 윤리국가, 지금까지도 퇴계 선생님이 선조에게 성악 10도로 상소했을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가 유교가 어떻고 조선시대가 어떻고 하지만은 그 도덕적인 수준이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여기에 나오는 부자 유친을 교육하고 군신 유의를 교육하고, 군신유의가 옛날엔 군신유의가 지금은 이제 국가와 국민 사이의 관계죠. 국가와 국민 사이의 관계가 의로워야 된다. 의가 있어야 된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의를 이야기하면서 맹자철학의 수호지심, 부끄럽고 수치를 아는 그게 의의 단서가 된다. 맹자철학입니다. 수호지심은 의지단야락했잖아요. 옳다 하는 것의 단서가 뭐냐? 부끄러움이다. 옳지 못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 옳지 못한 것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 수호지심을 인지단야, 이렇게 의지단야라고 지난 시간에 맹자철학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전체에 선조 임금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온 백성들이 마땅한 일을 하는 의의 국가, 국가 수준이 그만큼 높아야 된다 이 말이죠. 부자 유친, 효도의 국가, 친친존존의 국가, 국가 수준이 그만큼 높아야 된다. 부부 유별할 때 별자를 제가 어떤 논문에서 읽으니까 내 아내와 남의 아내의 구별하는 별자다. 요즘 가장 문란한 게 성윤리잖아요. 성윤리. 이 성윤리를 그런 식으로 한번 해석해보자. 내 아내와 남의 아내의 구별. 제가 젊을 때 그 논문을 읽고, 야, 이거 재밌는, 우리가 어른들한테 배울 때는 남편의 일은 바깥 일이고 아내의 일은 안쪽의 일이다라고 배웠는데, 그렇게 구별하자라고 배웠는데, 그 논문을 읽으면서 야, 성윤리, 지금 국가에서 필요한 게 성윤리인데 성차별하지 말자 하는 법도 맺는다 합니다마는 분명하게 차별은 안 해야 되지만 구별은 아주 엄격하게 해야 되는 줄 압니다. 공자 맹자 혹은 진시황이 통일 이전에 유가 제자 백가들이 한 윤리는 구별입니다. 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부 유별만 아니라 남녀도 유별해야 되고 장유도 유별해야 되고 별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장유 유서, 어른과 어린이의 질서, 무질서의 국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질서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질서의 가정을 옛날 우리 어릴 때 콩가루 집안이라고 했잖아요. 상하도 없고 친소도 없고, 요즘 우리 사회의 문제가 친소가 없는 거죠. 친척하고 먼 친척이, 더 먼 친척이 없는 거죠. 아이들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형제도 없고 자매도 없고 사촌도 없고, 아버지가 형제가 없으면 자녀들이 사촌이 없습니다. 사촌이 없으면 저절로 육촌, 팔촌이 없어지는 겁니다. 촌수가 없어지는 겁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촌수 따질 줄 모르잖아요. 있어야 따지는데 없잖아요. 옛날 어른들 이제 10월 달에 묘사 지내러 가면 촌수 막 따지지 않습니까? 같은 일가다익하고. 이 사회 질서입니다. 사회 질서입니다. 사회 질서. 장유유서, 사회 질서는 장유유서에서부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회의 모든 질서는 장유유서에서부터
나이 많은 사람과 나이 작은 사람의 질서 지킴에서부터 시작한다. 이게 윤리적인 장유유서는 이야기 안 하고 버스 탈 때 줄서기, 줄 서서 타자. 버스 오기 전까지 줄 잘 서 있다가 버스 오면 줄이 없어지죠. 우리나라는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에 비해서 양반입니다. 그래도 버스 오기 전에 줄인 따라 서잖아요. 중국 사람은 그런 거 없습니다. 정말 중국 사람도 현대 이제 문제입니다. 현대 중국이 공산주의 때문에 질서가 없어졌는지 아니면 중국 사람 말대로 청나라 사람들이 만주족이어서 질서가 없어졌는지 중국에 가보면 이 사람들이 도대체 한문을 쓰는 나라인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무질서하고 무책임하고 핑계대고 서가 없습니다. 차례가 없습니다. 차례. 자, 여기서는 장유유서 국가 질서를 이야기했지만은 이걸 확대시키면 자연 법칙도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질서대로 그대로 간단 말입니다. 만약에 어느 해에 갑자기 봄, 가을, 여름, 겨울 이런 계절이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농사 하나도 안 되죠. 농사가 안 되면 못 먹고 살잖아요. 풍우유신, 친구 간의 믿음. 믿을 신자의 공자 제자가 공자 선생님한테 물었죠. 선생님, 군대, 양식, 어느 것이 중요합니까? 어느 것을 없애겠습니까? 공자 선생님이 군대를 없애겠다. 군대를 없애겠다. 그 다음에 식량을 좀 줄어도 한 끼 덜 먹지.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백성들 사이에 믿음이 없으면 국가가 존립 안 된다. 미니무신이면 분립이다. 민무신 분립. 신뢰의 사회가 되지 않으면 국가 존립이 위태스럽다. 눈 뜨면 좀 속된 말로 믿을 놈 한 놈도 없는 사회가 되면 이건 나라 망하는 사회죠. 친구라 하면서 믿음이 없다면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쉬운 말이지만은 우리가 이제 좀 죄송합니다만 정말 믿음직한 친구가 한 사람이나 있는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80년 가까이 살면서 갈수록 믿을 만한 친구가 없어지는 외롭죠. 5개가 국민 정서, 국가 정신, 국민 수준으로 보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 다음에 박학지, 신문지, 신사지, 명변지 이걸 80페이지에서 79페이지에서 번역을 잘 하고 있습니다. 넓게 배우고 자세히 묻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분명하게 구별하고 독실하게 실천한다. 대나무 쭉 밑에 말마해는 자가 돈독할 독자입니다. 독실하게 실천한다. 갈행자는 독행 실천한다. 그 다음에 독행의 밑에 있는 글자를 번역판하고 우리가 밖에 들어오면서 받았던 그 종이하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은, 충, 신. 말은 충실하고 신의 있게 하며. 말은 이 충자가 국가에 충성한다는 것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충자가 글자를 풀이하면 중심이잖아요. 중심. 여기 이제 번역한 대로 충실하게 자기가 자기에게 다 하는 자기의 최선을 다하는 것, 말함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그 다음에 믿음직하게 하는 것, 그리고 행은 독경이다. 행동은 독실하고 공경스럽게 한다. 그 다음에 두째 줄입니다. 징분진력, 천선계과. 분노를 징계하고, 분노를 징계하고, 분노를 삼가고 했습니다만, 썩내는 것을 삼가하고, 분노함을 징계할 때 징자입니다. 삼가하고, 그 다음에 진력, 욕심을 막고, 막힐 질자입니다. 욕심을 막고, 천선, 선으로 옮겨가고, 계과, 잘못을 고친다. 우리는 계과천선이칸데 전선계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허물을 고친다. 이거는 우리가 전번에 대학도에서 배울 때에 대학도에서 신민 가는 명명덕 신민 지어지선 가는 거 대학에서 3강령이라고 배웠잖아요. 그 신민 갈 때 새롭게 가는 것을 주자가 대학에서 해석을 하면서 일신 우일신 날로 새로워지려고 하거든 우일신 또 날로 새로워지고 일일신 우일신 날마다 새로워지며 또 새로워진다. 그런 것을 우리가 대학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계과학하는 것은 허물을 고친다. 잘못을 고친다. 그리고 선으로 옮겨간다. 계과천선. 그 후에 징분진력, 분노를 징계하고 성 잘 내는 사람은 쉽게 성을 내지만 삼가하고 조심하고 지력, 욕심을 막는다. 욕자의 밑에 마음심자가 붙으면 안 좋은 거고요. 마음심 없는 욕자는 하고자 할 욕 해가지고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닙니다. 뭐 할락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셋째 줄입니다. 정기이 불모길이 그 옳음을 바르게 하고 정기의 그 옳다는 것을 바로잡고 옳음을 바르게 하고 그 다음에 불모길이 이익되는 것을 도모하지 않는다. 이익을 도모하지 않는다. 저번에도 한 말씀 드렸습니다만 맹자 제일 첫머리에 맹자가 양해왕을 만났더니 양해왕이 맹자 선생님 보고 천리길을 멀다 하지 않고 이렇게 오셨으니 장차 우리나라를 이롭게 함이 있겠습니까? 어느 보면 임금이 이익 추구하는 게 아주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이익 추구하는 것은 맹자식으로 말하면 임금이 이익을 추구하면 장관들, 대신들이 다 이익을 추구하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전 국가가 다 이익을 추구. 한때 우리나라가 그랬습니다. 전 국민의 투기꾼화. 전 국민의 투기꾼화. 이게 이익 추구입니다. 그러면 나라 망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 국민의 정의 추구, 의를 추구. 사람들이 이익이냐 손해나 따질 때에 많은 사람이 이익이냐 손해나를 따지고 옳은 일이냐 옳지 못한 일이냐를 안 따집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교육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교육에서. 국민학교 1학년, 요즘은 초등학교라거든요. 전 초등학교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소학교라고 합니다. 소학교, 중학교, 대학교, 이래 소중대라고 나거든요. 우리 물건도 작은 거, 중간치기, 큰 거, 소중대라고 하잖아요. 초중대 가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소중대가 맞아요. 근데 누구의 머리에서 나왔는지 초등학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좋지 못한, 좀 나쁘게 말하면 머리가 좋지 못한 사람이 교육제도를 그렇게 망쳐놨습니다. 소학교, 중학교, 대학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고등학교는 어디 갔노? 중학은 중학이고 고등학교는 고등중학입니다. 고등학교. 그래서 그 교육청에 가면 중학교, 고등학교를 합쳐가지고 중등교육과 하고요. 국민학교는 초등교육과, 아마 거기서 초등학교가 나왔지 싶은데 정말 식견 없는 사람들이 만든 이름입니다. 소학교가 맞습니다. 소중대가 맞잖아요. 우리가 전번에 읽었는 것도 소학도, 대학도잖아요. 그죠? 초학교 와야 되나 했죠. 초는 처음이란 말이고, 젊은 사람, 작은 사람들이 이야기가 알지 않습니까? 소학교 때부터 옳으냐, 옳지 못하냐를 가르쳐야 되는데, 저희들이 어릴 때 선생님들은, 그거 착한 사람, 이런 이야기 듣는데, 착한 사람. 요새 착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선생님이 아무도 안 계십니다. 소학 선생님도, 중학 선생님도, 대학 선생님도, 착한 사람, 선을 안 추구하는 거죠. 의를 추구 안 하는 거죠. 전부 다 이익만 따집니다. 이익만. 제가 경영대학 선생님한테, 경영대학 교수님한테 젊을 때, 여보, 가르칠 게 없어가지고 애들한테 이익 추구하는 것만 가르치요. 경영하는 것만 가르치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아이고, 이거밖에 안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거 가르치지 말고 옳으냐 옳지 못하냐를 가르쳐라. 맹자철학 제일 앞에 의리지분 하는 게 있습니다. 이익이냐 의냐를 나누는 것, 맹자 앞부분에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걸 아마 가지고 왔지 싶습니다. 그 의를 바르게 하고 하는 말을, 옛날 우리 어른들은 바루고 하는 말을 썼어요. 바루고, 굽은 거를 바루고 라고 가르쳤습니다. 저는 어릴 때 바루고 하는 말을 할아버지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바루고, 굽은 거를 바루고. 이게 바를 정자가 바르게라고만 교육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바루고, 굽은 거를 바루고. 우리가 젊을 때 이렇게 이거 해석하실 수 있습니까? 물생음. 수돗물을 생걸로 마시지 마라, 이 말이에요. 수돗물을 생걸로 마시지 마라. 우리
대구 사람이나 경상도 사람은 생걸로 옥하잖아요. 근데 서울 사람들은 절대로 생걸로 안 갑니다. 뭐라 하십니까? 저 사람들은 날것을 먹지 마라 이렇게 합니다. 날생자라고 해요. 예? 우리는 생걸로 먹지 마라 하는 말을 그냥 여서로 쓰고 애들 또 어른들도 다 아는데, 예? 저쪽 서울 사람들은 생걸로 먹지 마 하는 소리 안 하고 날것으로 먹지 마 이렇게 하잖아요. 날생자니까요. 그러면 생걸로 먹지 마 하는 말은 삶아 먹거나 요리를 해서 먹어라 이 말 아닙니까? 근데 이게 마실 음자가 있으니까 생걸로 마시지 마 하잖아요. 생걸로 마시지 마. 물을 생걸로 마시지 마. 수질이 하도 나빠가지고 물 먹으면 그냥 배탈 나니까 절대로 마시지 마 하는 거를 빨간 글씨로 이렇게 써놨는데 해석을 못했어요. 저게 무슨 말인고. 나중에 보니까 우리 대구 경상도만 통하는 생걸로 마시지 마. 요즘 물 파는 거에 광천수락합니까? 생수락하잖아요. 생걸로 마시기, 예. 생걸로 마시지 마라. 말물자입니다. 말물. 이게 말하는 게 하지 마라. 해서 금지사라. 금지사다. 뭐뭐 하지 마라. 금지사입니다. 금지사. 물생음. 제가 저 물생음, 생걸로 마시지 마라 하는 말 때문에 한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뭔 말인고 몰래가지고. 물시어인하라. 제가 또 고생하는 게 하는 겁니다. 물시어인, 어가 도대체 뭐고. 에게, 에서 이런 뜻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입니다. 사람 인자는 절대로 자기가 포함이 안 됩니다. 다른 사람. 그냥 사람이나 다른 사람이 인이고, 그럼 자기는 뭐라 하겠습니다. 기입니다. 기. 다른 사람과 나의 구별, 인기 이렇게 얘기하죠. 혹은 가끔 가다가 몸기자, 자기기자 대신에 몸신자를 쓰는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람인자에는 내가 안 들어갑니다. 다른 사람이나 그냥 사람이거나 다른 사람입니다. 성백효 하는 분이 사설을 번역했는데 그분은 사람, 다른 사람이라는 말을 안 쓰고 꼭 남이 하고 있습니다. 남이. 타인이 말이죠. 타인이. 타하는 것도 다른입니다. 다른. 타인 할 때 타자도 다른입니다. 다른. 명기도 불계기공입니다. 그 도를 밝히고 그 공적을 헤아리지 않는다. 공로를 계산하지 않는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소불욕 물시여인. 자기가 욕하고자 아니하는 바는 기소불욕은 물시여인이다.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마라. 그걸로 해석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마라. 네가 하기 싫은 거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마라. 자기가 하기 싫은 건 남에게 시키지 마라. 이걸 서양에서는 황금률이라고 했습니다. 골든 룰을 했죠. 그 다음에 행유부득 반구저기, 이게 제자가 아니고 저자입니다. 제라고 읽으면 모두 이 말입니다. 옛날 일본 시대 때 여러분 안 하고 제군들 있겠죠. 저희들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도 선생님들이 제군들은 이런 말을 많이 썼습니다. 또 군대에 가면 제군들을 하고 쓰죠. 이때 모두 갈 때는 제자고요. 적하면, 저라고 하면 뭐뭐에 이르러서 뭐뭐에 이르러서 이때는 저라고 읽어야 됩니다. 저 반구적기 돌이켜서 자기에게서 찾아라 구해라. 반구적이 돌이켜서 자기에게서 찾아라. 돌이켜서 자기에게서 찾아봐라. 돌이켜 자신에게서 그 이유를 반성해라. 찾아봐라. 이 반자가 반대한다 할 때 반자인데 반대하는 게 아니고 돌이키는 겁니다. 내가 돌아서는 겁니다. 반이 이게 돌이킬 반 하는 거잖아요. 하나 더 재미있는 글자는 반자에다가 책받침하는 글자입니다. 요거도 반자입니다. 그럼 저쪽 반자하고 이쪽 반자하고 차이가 뭐냐? 요 반은 이렇게 마주보고 있다가 돌아서는 겁니다. 제자리에서 돌아서는 겁니다. 이거는 마치 공전하는 것처럼 저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요자로 썼습니다. 맹 돌이킬 반인데 저것도 돌이킬 반이고 이것도 돌이킬 반인데 저는 저쪽 거는 자전이라고 돼. 제자리에서 뺑뺑 돌고 이거는 공전입니다. 저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봄이 여름으로 갔다가 가을로 갔다가 겨울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게 이 반자입니다. 저거는 제자리에서 뺑뺑 도는 반입니다. 반구적인 되돌아봐라 반성해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돌이킬 반이죠. 절대로 반대 반자가 아닙니다. 돌이킬 반자입니다. 돌아선단 말입니다. 행유부득 행동해서 마음에 맞지 않으면 실천해서 얻어지지 않는 것도 부득입니다. 득. 얻어지지 않는 게 밖에 게 나한테 얻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뭐 잘못해가지고 못 얻었느냐고 반문을 해라. 그러면 이제 그 밑에 거하고 위에 거하고 다시 보겠습니다. 충신, 행, 독경, 징분지력, 천선계관은 수신지여라. 수신의 여체다. 그 다음에 정기이 불모길이 명기도 불계기공은 처사지여라. 일을 처리하는 여체다. 여체다 하는 거를 요즘 말로는 열쇠다 하죠. 열쇠 하는 말을 서양말로 키 하잖아요. 키 포인트다. 그 다음에 기소부력 물시여인 행유부득 반구적이는 전물지사다. 사물하고 접촉하고 사건과 접촉하고 다른 사람하고 접촉해서 생기는 요체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입니다. 우오교지목은 위에 5가지 조목은 아마 이거
국민학생한테 오교지 목하고 일러봐라 하면 5가지 눈은 익힐 겁니다만은 조목조목 할 때 위에 5가지 조목은 요순사 설위사도 경부 오교 즉 차가시야라. 연임금과 순임금이 설로, 이게 개자인데 사람 이름이 설입니다. 설을 사도로 삼아가지고 연임금과 순임금이 설로 하여금 설로 사도를 삼아서 가르치게 한 다섯 가르침의 내용이다. 즉 차시야라. 곧 이것이 그것이다. 차가 그것이다. 학자 학차이 기기소위 학지지서. 학문이라는 것은 배움일 뿐이다. 그것을 배우는 순서가 5가지가 있으니 학지지서가 여규오하니 5가지가 있으니 위기 별 여자 아래와 같다. 따로 아래와 같이 해두었다. 이렇게 5가지를 구분했고 그 밑에 박학, 신문, 신사, 명변, 독행 이것도 5가지 중용에 있는 말을 빌려왔습니다. 근데 그 밑에 박학, 신문, 신사, 명변 밑에는 궁리지요입니다. 이치를 궁구하고 이치를 찾는 요체. 그 다음 2개씩 해서 수신지요, 처사지요, 전물지요. 전부 다를 묶어가지고 다시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퇴계 선생님이 선조에게 성악 10도를 그릴 때 1도, 2도는 우주론이라 했고 3도, 4도, 5도는 교육론인데 3도는 소학이고 4도는 대학이죠. 소학은 구체적인 윤리 실천이고 대학은 국가의 지표, 대학지도는 제 명명덕이잖아요. 제가 대학을 이야기할 때 대자 안에다가 점을 찍어서 태학이라 하면 이게 국립대학이 된다. 그래서 사도 대학을 읽을 때에 태학으로 읽자라는 분도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는 성균관이 국립대학이었고 고려시대 때는 태학이라 했죠. 고려시대 때는 그대로 태학이고요. 고구려 시대 때는 국자감했습니다. 그 대학 2개만 하면 될 건데 왜 퇴계 선생님이 백록동 규도를 갖고 왔느냐. 추자의 서원, 백록동 서원에서 교육했던 내용이 5가지. 백록동 서원에 가면 이 5개 부자, 유친, 군신, 유의, 부비별, 장유수, 풍유신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거보다 더 크게 벽에다가 아주 크게 써 붙여놨습니다. 백록동 서원이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제가 얼뜻 보기에 도산서원보다 한 5배쯤 크지 싶습니다. 넓기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고. 그럼 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이 오륜을 가지고 백록동 규도를 삼았습니까? 왜 퇴계 선생님이 갖고 와서 선조에게 바쳤느냐 하면 국민의 윤리적 수준이 이만큼 높아야 된다. 서강대학교의 최진석 교수가 저는 아주 젊은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그것도 정년퇴직을 했답니다. 얼마 전 이제 신문에 국가란 무엇인가 라는
글을 신문에 냈는데 국가의 배타성, 배척하는 일은 적이 침범했을 때 폭력을 가지고 무력을 가지고 항거할 수 있는 힘이 국가의 힘이다 라는 것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국가의 힘이 외적에 대해서는 군대의 힘이고 안에서 일어나는 의롭지 못한 일은 경찰의 힘으로 한다. 그걸 공권력이라고 하죠. 경찰이 폭력을 행하고 경찰이 폭행을 하고 이거는 안으로 옳은 일이 질서 잡히도록 하는 힘이다. 근데 공권력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더러더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퇴계 선생님은 경찰의 힘 혹은 군대의 힘은 한 번도 강조를 안 하고 오륜을 강조한 이유가 국가의 힘은 바로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풍우유신이라는 도덕적 수준, 도덕적인 힘, 도덕성을 높이는 거다. 그러니까 정치하는 지금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실망하는데 퇴계 선생님도 굉장히 실망했지 싶어요. 그러면서 상소를 할 때 이 오륜을 특별히 강조한 것은 국민 수준, 국민의 도덕 수준을 높이는 것이 퇴계 선생님의 목표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긍정도에서 통이 뭐냐? 이게 이제 너무 어렵습니다. 통을 심통성정도의 통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고 해석의 차이가 납니다. 거기 87페이지에 보면 임은정 씨가 말하였습니다. 이른바 마음이 성정을 통회한다는 것은 심통성정이라고 했습니다. 그건 이제 본문 그대로 임은정 씨와 소위 심통성정자는 인품 오행지 수이생 어기 수이 오성구원 어기 동의 칠정 출원 범소위 통회하는 그걸 통회하는 말을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통회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통자가 어떻게 번역되느냐에 따라서 철학 자체가 달라집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통자를 통괄한다, 포괄한다. 우리가 잘 모르고 혹은 잘 알면서 쓰는 게 남북 통일할 때 통자잖아요. 통. 그러면 통회, 통괄 이게 좀 해석이 어렵습니다. 통괄한다. 다른 말로 바꾸면 포괄한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뜻은 주재한다. 주재한다. 대통령 할 때 통자를 씁니다. 대통령이 국가의 모든 일을 주재하잖아요. 이렇게 철학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임은정 씨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겠습니다.
임은정 씨는 정씨, 임은정 씨, 임은하는 거는 호고, 이름은 복심입니다. 정복심. 광복절 할 때 복, 마음심, 회복복, 마음심, 정복심이고, 자는 자견입니다. 아드자자에 볼견자, 자견이고, 임은정 씨가 이름은 복심이고, 회복복자, 광복절 할 때 복자의 마음심이고, 자는 아드자자의 볼견자, 자견이고, 호가 임은입니다. 1279년부터 1368년까지 흑판은 없습니다. 1279년에 태어나서 1368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남긴 것은 사서장도, 사서장구가 아니고 사서장도입니다. 그럼 다시 이제 흑판을 보시면 퇴계 선생님이 꿈에도 보고 싶어하고 평생 동안 사모했던 분이 주자 아닙니까? 주자 이름이 희죠, 그죠? 주희. 그분이 1130년에 태어나서 120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주자가 1130년에서 1200년까지 일생을 살았는데 이때가 남송시대 때입니다. 송나라가 이제 저기 써나오는 대로 원나라에 밀려가지고 몽고에 밀려가지고 남으로 옮겨와서 북송에서 남송으로 옮겨왔죠. 근데 몽고는 언제 생겼느냐 하면 몽고 민족이 있었고, 몽고하는 거 우리가 이제 몽고로 배웠습니다만은 요즘은 몽골하고 표시를 합니다. 몽골하고. 몽골이 맞는지 몽올이 맞는지 발음이 아마 정확하지 않았는데 중국 사람들이 한문으로 쓰면서 몽고 해놓으면 지금은 이제 외몽고, 내몽고, 그래서 외몽고는 독립국가로서 잘하는데 내몽고는 이제 중국의 석방으로서 이 내몽고 자치주가 있는데 요즘 몽고 말도 없애고 중국말로 강제로 교육을 해서 몽고 사람들이 반발이 심하다고 합니다. 몽고 민족이 있었는데 그 몽고라는 나라를 만들고 통일했는 첫 번째 임금이 징기스칸 다 아시잖아요. 1206년에 징기스칸이 몽고를 만들었습니다. 그 뒤에 1271년에서부터 1368년까지가 원나라입니다. 원나라. 징기스칸의 손자 쿠빌라익 하는 사람이 몽고의 5번째 임금인데 나라 이름을 원으로 바꿨습니다. 대원제국. 그리고 수도를 대도라고 했습니다. 원나라 수도가 대도인데 대도가 어디냐 하면 지금 북경입니다. 북경. 지금 북경이 원나라 때 대도입니다. 북경 시내에 가면 원나라 때 성이 무너져 가지고 높이가 한 2m 되는 흙으로 된 성이 한 2km쯤 북경 시내 한복판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가다 보면 길 옆에 흙성이 높이도 한 2m 정도, 2m도 안 돼요. 그 정도 되는 성이 한 1.5km 좀 쭉 남아 있는데 저기 뭐 흙무더기가 저렇게 긴 게 남아 있나 물어봤더니 원나라 시대 때 성이라고 합니다. 북경 시내에 있습니다. 그때 대도인데 지금 북경으로 바뀌었죠. 북경으로 바뀐 것은 명나라 주원장의 아들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북경에 머무르고 있던 아들이
넷째 아들인가 나중에 영락대제가 됩니다마는 그분이 주원장이 남경에 주원장의 명나라는 이제 남경에 수도를 두고 있었습니다. 남경에 있다가 주원장이 아들 손자 때 내려가서 이제 손자 때까지 내려갔는데 북경에 있던 주원장의 넷째 아들이 주원장의 남경에 있는 손자를 밀어내고 정부를 북경으로 옮겨가지고 영락대제라 해서 그때 이제 주원장의 아들이 명나라를 남경으로부터 북경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 남경에 가면 주원장의 능을 홍무능이라고 하죠. 홍무능 해가지고 뒤쪽에 있고 남경에는 이제 중화민국을 세운 손문의 능도 있습니다. 중산능 해가지고 그래서 남경이 재미있는 도시고요. 또 양자강하고도 가깝고요. 이런 배경이 있는데 제가 두 사람 이름을 더 쓰겠습니다. 이 주자학이 원나라에 들어가서 원나라에 관학이 되는데 주자학을 원나라로 가져간 학자가 두 분이 계시는데요. 한 분은 허형 하는 분입니다. 또 한 분은 오징 하는 분입니다. 허형, 오징 하는 분이 주자학을 원나라에 가지고 가서 원나라의 주자학이 되도록 갖고 가신 분들입니다. 오징 하는 분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오징. 허형, 오징 두 분이 주자학을 원나라에 가져가서 원나라의 관학이 되도록 했습니다. 원나라는 처음 시작이 몽고고 다음에 원으로 바뀌었는데 이 몽고족 속이 권리를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신분제를 뒀습니다. 몽고족이 1등이고 두 번째가 생목인. 생목인 하는 것은 눈이 새파랗다 이 말입니다. 눈에 색이 이게 동양 사람들은 눈이 까만 걸로 아는데 서양 사람들은 눈이 새파랗잖아요. 그래서 생목인이라 해가지고 요즘 말하면 위구르 사람들. 그러니까 이란 사람들, 그 중국하고 이란 중간에 위구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문으로는 신강합니다. 세 신자의 강토락하는 간자 신강이라 하고 티베트는 서장이라 하고요. 그게 완전히 다른 민족인데 공산당들이 압제를 많이 하고 제가 몇 년 전에 북경인가 세미나 하러 갔을 때 그 옆에 일본 사람이 와 있어서 야 위구르 저거 독립 안 되나 했더니 위구르 옛날에 천산산맥하는 그 부근입니다. 위구르 그 땅에 사막이에요. 사막인데 과일이 많이 생 오아시스가 위구르가 우르무치하는 데가 도시입니다만은 거기가 과일이 생산 많이 되는데 야 저거 독립 안 하나 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헤이고 그 밑에 석유가 얼마나 묻혔는데 쉽게 내주겠나 합디다. 몽고족이 1등 민족이고 생목인이 2등 민족이고 그 다음에 한족이 3등이고
남인해가지고 남송 사람들이 4등 민족이다. 이렇게 이제 인종신분제를 갖추고 있었다고 합니다. 주자학이 원나라에 들어가가지고 관학이 되었는데 아시는 대로 원대가 고려시대하고 같은 시대입니다. 원나라 말기에 이제 고려에 침입해서 고려의 왕자들을 인질로 붙잡아가고 고려 왕자들을 원나라의 공주들하고 결혼시켜서 되돌려 보내가지고 원나라에서 고려의 임금이 된 분들이 앞에 충렬왕, 충선왕, 애가 충자 다 붙였잖아요. 그때에 왕자들이 원나라에 조정해 가가지고 인질로 잡혀서 조정 생활을 하면서 원나라 공주들하고 결혼해가지고 돌아왔을 때 충선왕인가 뭐는 오지도 안 하고 거기서 이제 고려를 다스리고 했는데 그때에 이제 왕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따라갔던 분들이 고려 말에 익제 이재현 하는 분, 이 철학하는 사람들은 익제 이재현에 대해서 철학적인 논문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렬왕 때 태어나서 공민왕 때 돌아가신 분인데 익제 이재현 하는 분은 1287년에서 1367년까지 였던 분이고 그 다음에 잘 아는 대로 이곡 이색 부자잖아요. 이색. 그 다음에 정몽주, 길제 이런 분들이 원나라의 주자학을 수입했는 분이고 그 중에도 이제 유명한 분이 안향하는 분이라서 퇴계 선생님이 이제 단양 군수를 할 때에 퇴계 셋째 형님이 충청 감사로 와가지고 형제가 같은 행정 라인에 있을 수 없다 해가지고 단양 군수하던 퇴계 선생님이 보따리 싸서 넘어와서 풍기 군수를 했잖아요. 풍기 군수를 하면서 이제 소수서원 거기를 이제 안향을 모신 이유가 바로 원대 말기에 유학을 수입해 왔는 분들 이재현, 이색, 정몽주, 길제, 안향 같은 분들이 이제 수입을 해와서 조선 유학의 기틀을 잡았으니까 시작을 했으니까 그렇게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저기도 써놨습니다만은 몽고의 시작은 1206년 징기스칸이고 원나라는 1271년부터 1368년까지고 1368년부터 1644년까지가 명나라고 1644년부터 1912년에 손문이 중화민국을 만들었죠. 1912년 1월 1일부터가 중화민국이고 1949년 10월 달부터 중화인민공화국입니다. 지금 서울대학교 철학과에 중국 사람이 교수로 와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야 여름에 네 북경 갔었나? 가야 안 갔다. 코로나 때문에 북경 가면 네가 탈날 것 같아. 그냥 서울에 있었다 하더라고요. 새 학기가 됐는데 어떤 놈 갈까? 그냥 비대면 인터넷으로 강의를 한다. 그렇게 하면서 인민 붙은 나라가 골치 아픈 나라다. 중화인민공화국에 인민이 없다. 조선 인민민주주의에 인민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만은 지금 육도 심통성정도에 심 띄우고 통성정 심이 성을 통괄하고 통섭하느냐 심이 정을 통섭하느냐 심통성 심통정 성은 뭐고 정은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괄한다
포괄한다 할 때 이 의미하고, 그 다음에 한다 할 때 이 의미가 달라진다. 포괄한다는 것은 포함한다는 뜻인데 심히 성과 정을 포함한다는 말이 되고, 주재한다로 해석하면 심히 성과 정을 주재한다는 말이 됩니다. 여기서 성과 정을 설명한다면 성은 바로 도덕적 본성이며 정은 이것이 드러난 감정이다. 여기 이제 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정의, 감정. 정의 몇 개가 있나 하면 퇴계 철학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사칠논변, 저 전라도의 고봉 기대성 선생하고 문제가 생겼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정식으로 들어가기 전에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은 사는 맹정입니다. 근데 요즘 학자들은 서양의 칸트 철학을 빌려와가지고 사는 도덕정감이라 할 겁니다. 도덕정감. 사는 도덕정감. 저도 칸트 철학을 빌려와서 조금 재미가 없지만은 사는 도덕정감. 정감하는 말을 뒤집으면 감정이잖아요. 도덕감정. 뭐가 도덕감정이냐 하면 인의 예지. 인이 예지라 하는 것도 알고 보면 도덕정감이다. 도덕감정이다. 그 다음에 칠은 희노애 구애오욕. 그러면 이제 퇴계철학에서 문제가 됐던 것은 도덕감정도 감정이고 일반 감정, 칠정도 감정이고, 그러면 도덕감정하고 일반 감정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으며 도덕감정이 어떤 때에 피어나고 발하고 어떤 때에 일반 감정이 발하느냐. 그러면 감정이 발하는 것은 어떤 사태가 눈앞에 전개가 돼야 감정이 발하잖아요. 맹자에 측은지심은 인지다냐요 라고 설명할 때 맹자가 그런 말을 하죠.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져들어가는 것을 보면 개유 출척 측은지심겠습니다. 아직 사리와 사태를 구별할 수 없는 어린아이가, 유자라겠죠. 어린아이가 입어정 우물에 빠져들어가려고 할 때에 보면 어이쿠 저 빠진다. 순경상도 사투리 빠진다. 그러면 누가 봐도 어이쿠 빠지네. 어이쿠 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입니다. 이게 출척 측은지심겠어요. 출척하는 것은 갑자기 불쌍하게 생긴 측은지심이 생긴다. 그 다음에 인의 예지, 지에 대해서는 설명 안 하고 바로 측은지심 그것만 설명했어요. 출척 측은지심 하나니 어린애가 우물에 빠지는 걸 보면 깜짝 놀라서 측은한 마음이 생긴다. 요 마음이 인의 단서다 했으니까 요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덕감정입니다. 인의 예지하는 건 도덕감정인데 이거를 어떤 때는 도덕성으로 표시했어요. 도덕감정으로 이야기 안 하고 어떤 때는 도덕성이라고 했습니다. 인이 예지는 성이다. 도덕성이다. 근데 어떤 때는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대로 도덕감정이다. 그럼 도덕감정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리에서 생긴다. 리. 퇴계 선생님이 끝까지 양보 안 했는 것이 리지발이거든요. 리에서 생긴다. 그 다음에 희노, 애구, 애오욕 일반 감정은 어디서 생겼냐? 기에서 생긴다. 이래서 이제
D기의 문제가 발생하는 동시에 성정의 문제하고 연결을 또 시킵니다. 그래서 거기 본문 한 줄만 보십시다. 소위 심통성정자는 일컫는 바 마음이 성과 정을 통섭한다면, 포괄한다면, 한다는 것은, 놈잡다는 뭐뭐 한다는 것은 말하기를 인품 오행지 수이생, 사람이 품하는 말은 부여받았다, 태어나면서 얻어가졌다, 그런 뜻입니다. 품부하죠. 부여받았다고요. 오행지수, 퇴계 선생님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만은 보통 사를 이야기하는데 오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야기하는 오행 그 앞에 그 태극도설에서도 이오 해가지고 오가 나왔습니다. 하여튼 오행에 빼어난 것을 부여받아서 그래서 태어났다. 사람은 오행의 뛰어난 것을 부여받아서 그럼으로써 태어났다. 이 수의 오성 부원, 그 빼어난 것에서 오성이 갖추어진다. 오성, 인의 예지 신자가 하나 더 들어가는 게 특색이라면 특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성이 갖추어졌다. 갖추을 구자. 오성이 갖추어지고 어기동이 질정 출현, 어기동할 때 뭐가 움직이냐 하면 오성이 움직입니다. 오성이 인이 예지신이 움직이는 데서 7가지 감정이 나온다. 7가지 감정이 나오는 것을 앞에 은자 끝까지 붙일까요? 인품할 때 말한다 하는 거. 소위 통회기성정자 즉 심야. 무릇 그 성과 정을 통섭하는 것은 마음이다. 성과 정을 통섭하는 것은 마음이다. 고로 그 기심 적연부동위성 심지체야, 가미수통위정 심지용야 때문에 그 마음이 적연부동 가미수통 하는 말은 주역에 나오는 말입니다. 적연부동 가미수통 하는 말은 주역에 나오는 말입니다. 88페이지 한번 보입시다. 되게 어렵습니다. 88페이지에 밑에 163번을 한번 보입시다. 163번. 적연부동과 가미수통은 적할 때 적자가 고요하다 하는 말입니다. 고요하다. 근데 제가 어릴 때 저희 집 어른들은 고요하다 말씀 안 하시고 항상 적적하다 했죠. 여러분도 들으셨죠? 적적하다, 그죠? 혹은 시골에 밤에 9시나 10시쯤 되면, 도시에서 밤에 9시, 10시 되면 동성로 같은데 한창 북적북적하고 할 텐데, 시골에 9시, 10시 되면 적적할 뿐만 아니라 적막감이 돌죠. 그죠?
적입니다. 고요할 적자. 연자는 그럴 연자들. 고요하게 그렇게 해서 아무런 움직임도 없는 것. 여기 적연부동이고요. 감이 수통하는 것은 감입니다. 느끼는 겁니다. 느끼는 거. 느껴서 말리을 이. 그래서 수, 마침내 통. 느껴서 마침내 통하는 것.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다시 88페이지로 가면요. 적연부동과 감이수통은 주역의 계사상 10장. 주역에는 다시 주역으로 갑니다. 주역에는 옛날 어른들이 주역 익혔는데 주역 안에 들어가면 역경이 있어요. 경. 그 다음에 역전이 있어요. 전도사 할 때 전. 전이 몇 개냐 하면 10개입니다. 10개. 문헌전, 설괴전, 석괴전, 잡괴전, 계사전, 문헌전은 이제 근괴, 공괴만 있고, 그 다음에 계사전 하는 여기. 요즘 사람들인데 길고 짧게를 못해가지고 계사익 하는 사람인데 계자입니다. 계. 무슨 계자냐 하면 멜계자입니다. 말꽃비를 말뚝에 매는 거. 계. 그러니까 계사하는 말은 말을 효나 괴에다가 매어 놓는 거죠. 말꽃비를 말뚝에 매어 놓거나 소꽃비를 말뚝에 매어 놓으면 소가 못 움직이잖아요. 그죠? 자, 주역에 이걸 괴락하고 요 막대기 한 개 한 개를 효락하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말을 갖다 붙이는데 괴에다가 말을 붙이는 것은 괴사락하고 효에다가 말을 붙이면 효사가 되는데 뒤에 전에 역전이라 하죠. 이 글씨가 와 있고. 계사전. 맨다 말입니다. 말을 메어 놓는 것을 해석해놨는데 계사전상, 계사전하가 진짜 어렵습니다. 주역을 해석해놨는 철학이 바로 계사전입니다. 계사전을 수십 번 읽으면 주역 공부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는데요. 계사전 10장에서는 점의 원리를 설명했는데, 점치는 것을 설명했는데 내용이 있으나 성리학에서는 마음을 설명하는 데 더 많이 사용하게 되었다. 마음이 조용히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적연부동이라고 한다. 이 상태는 아무런 정서도 없는 상태지만 그렇다고 아무런 가능성도 없는, 아무렇게 취급해도 괜찮은 상태가 아니다. 대상에 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온전하게 갖추어진 이상적인 상태다. 외부 사태와의 관계 맺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마음의 현상이 다양하다고 하지만 이 다양성의 원리와 가능성은 적연부동한 마음에 있다. 이미 갖추어져 있다. 성리학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체, 미발, 성 등의 개념으로 설명했다. 중용에서는 이제
미발이 있고 그 다음에 기발하기도 하고 이발하기도 합니다. 이미 있자.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어른들 책 가지고 공부하면 이미 있자하고 몸기자하고 붓글씨로 써서 구별이 안 돼가지고 저희들 읽다가 이게 이자가 기자가 이렇게 하는 수가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이거는 몸기자고 이만큼 올라가면 이미 있자고 이만큼 올라가면 뱀사자고 그죠? 기, 이, 사 중간까지 올라가면 이자인데 옛날 어른들이 붓글씨로 써서 이하고 기하고 구별이 안 돼가지고 많이 애를 먹습니다. 다시 88페이지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성리학에서는 적연부동의 상태를 체락하고 서양철학에서는 본체액합니다. 본체액하면 있다는 뜻입니다. 미발이라고 미발 중용에 나오는 말입니다. 희노애락지 미발을 위지중이요. 희노애락이 아직 피어나지 않고 발휘하지 않은 상태를 중이락하고 발이계 중절을 위지하니 발하기는 발하는데 다 딱딱 마디마디마다 들어맞는 것은 화락한다. 중용에 있는 말이죠. 발해서 이미 발해서 하는 걸 이발 저쪽 글자 중에 가운데 글자가 이미 있지 않습니까? 이미 미발 이발이라 하기도 하고 기자를 써 이미 기자를 써 기발이라 하기도 합니다. 기발 상태, 미발 상태, 성의 개념으로 쓴다. 성. 그러면 발한 상태는 미발한 상태는 성이죠. 발한 상태는 정이란 말입니다. 정. 다시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둘째 줄 맨 끝에 고로 기심이 적연부동 위성 그 마음이 고요해서 움직이지 않으면 성이 되고 우리가 하위자를 하다라고 번역하는데 여기서는 되고라고 되다라고 번역했습니다. 하위자는 하다도 되고 되다도 됩니다. 성이 되고 그것은 마음의 체다, 본체다. 감이수통 위정, 감해서 느껴서 통하게 되면 마침내 통하게 되면 그것은 정이 되고 감정이 되고 느낌이 되고 정할 때 얼른 생각하십시오. 희노 애구 애오욕 감해야 됩니다. 근데 감했을 때 어떤 때는 좋다. 썩난다. 슬프다. 무섭다. 희노애구, 애오욕 하고 싶다. 이런 감정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불쌍하다. 이런 감정이 되기도 하는데 그거를 사단은 도덕 정감으로 칠정은 일반 감정으로 나누어 놨단 말입니다. 하여튼 정은 정입니다. 감이 수통해서 정이 된다. 이것은 마음이 쓰이는 거다. 심지용야다. 마음이 쓰이는 거다. 마음 쓰는 것이 바로 감정이 유발되는 거다. 장자왈, 장횡극하는 분입니다. 장자는 장횡극하는 분은
지금 섬서성, 서안칸 말 들어보셨죠? 지금 지도로 서안, 옛날에 당나라 때는 장안이라 했습니다. 그쪽을 관중이라 했는데, 세관 갈 때 관자입니다. 관중해서 장횡거는 관중 사람이고, 장횡거 학파의 학문은 관학이라 합니다. 관학. 그 다음에 정명도 정의처는 낙양 사람이라서 낙학이라 하고, 주자의 학문은 민학이라 합니다. 전번에 문문 안에 벌레충 했는 민자 있죠. 복건성이나 대만성 사람들을 민남인이라 합니다. 남쪽 남자 민남인. 복건 말이나 대만 말을 민남화합니다. 민남화합. 그래서 복건 사람들하고 대만 사람들의 말하고 표준 말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가 아는 거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강의하다 할 때 강자를 북경 사람들은 장이 하는데 복건 사람들하고 대만 사람들은 꽁이 합니다. 꽁.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할 때 그 말한다를 강의한다 할 때 강자를 써가지고 대만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거 가만 들어보면 내가 니한테 이야기한다, 내가 니한테 이야기한다 할 때 그게 꽁꽁 해가지고 옆에서 들으면 자꾸 꽁꽁꽁꽁 하는 것이 들려. 이게 이제 우리식으로 바꿔 말하면 강강강강 하는 말인데 내가 니한테 말한다 이런 말이죠. 장자는 관중 사람, 서안 쪽 관중 사람이고, 그래서 장자학을 이제 관학이라 하고, 정의천 정명도는 낙양 사람이기 때문에 낙학이라 하고, 그 다음에 주자는 민학이라 하고, 그렇게 학문으로 구별을 합니다. 장자가 말한 심통성정, 여기 장자가 심통성정 하는 말을 했습니다. 장자가 심히 성정을 통섭한다, 통괄한다, 포괄한다 라고 했는데 사언은 당이 사자는 이사자입니다. 이사, 디스. 이 말은 합당하다, 마땅하다. 그 다음부터 어려운 거는 놓아두고 다음 주에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자왈 심통성정. 심통 이까지 마시고 숨쉬고 통성정. 마음이 성정을 통괄한다, 보섭한다. 많은 분들이 한문을 읽을 때 자꾸 심통 합니다. 숨쉬고 한참 있다가 통성정. 심이 성과 정을 통괄한다. 사언당이 이 말은 합당하다, 마땅하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